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한 정책 의제. 주드 블란쳇 2023년 3월 13일 CSIS. 주드 블란쳇은 워싱턴 DC의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에서 중국 연구 분야의 프리먼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끝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하원특별위원회가 2월 28일 취임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양당 위원회는 여기 미국과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 한정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책 토론을 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구체적이며 궁극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역으로 옮길 수 있는 특권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대중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점점 더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내 정치가 점점 더 비자유화되고 해외에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 적지 않게 형성됨에 따라 위원회가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베이징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략에 대해 이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의 여러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양당 합의는 현실적이지만 위원회가 향후 청문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관계의 이해관계를 21세기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실존적 투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증가하는 베이징의 핵무기가 구체적이고 잠재적인 실존적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전략적 경쟁에 대해 이러한 프레임을 채택하면 베이징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게 되지만 그런 종말론적 시각을 통해 관계를 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것입니다. 이 주의사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및 파트너와 대화할 때 가장 분명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완전한 패배를 전제로 하는 경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둘째, 전체적인 청문회 분위기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결단력에 약한 미국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중공을 우리 일생의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치 않게 동양은 흥하고 서양은 쇠퇴한다는 베이징 선전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의 회복력, 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 사이에서 올바른 수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는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아시아 인종주의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중국 공산당과 통일전선 공작부의 영향활동이 제시하는 도전과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논의하는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아시아계 방문객에게 적대적인 정치적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주디 추 하원 의원의 애국적 충성심에 대한 대중의 질문은 중국의 영향이라는 분놀림이 너무 광범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근의 예일 뿐입니다. 텍사스 상원 법안 147이 범죄의 정구와 상관없이 중국인의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등 국가 차원의 담론이 지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징후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연구 및 청문회 의제를 형성하기 위해 4가지 가능한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제기하는 많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명하고 지속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미국의 권력과 영향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진지한 토론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미국을 더 나은 위치에 두는 장기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인재와 혁신. 미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인재를 개발하고 유치할 수 있습니까?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인력에 어떤 투자가 필요합니까? 학생들이 스템 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 교육 시스템에 어떤 개혁이 필요합니까? 지방정부는 혁신 생태계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 시스템에 어떤 개혁이 필요합니까? 2.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미국은 대만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베이징의 회색지대 압박 전술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비군사적 도구가 있습니까? 미국이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 아키텍처가 있습니까?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의 도전에 대해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군이 어떤 투자와 개혁을 해야 합니까? 3. 민주적, 경제적 탄력성.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국과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해외 영향력 활동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대응은 무고한 미국인, 영주권자 및 방문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당파적 정치의 현실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회는 경제 및 국가 안보 현실을 양립시키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오래된 분리 논쟁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4. 공동의 글로벌 과제. 미국은 다자간 기구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미국은 경제발전, 공중보급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점점 더 많은 도전에 대응하고 적응하도록 다른 국가를 어디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미국은 남반구에 대한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는 위원회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다룰 주제와 질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처했으며 위원회가 의제를 올바르게 구성한다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성공할 수 있는 진정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sanai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